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없애달라 그 말인 거예요? 아니, 저 솔직하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1호 안건인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께서 안건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이자 새 정부의 R&D 비전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K-R&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국민주권정부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원고 써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약 정리를 잘 하신 거예요? 네. 써놓고 읽은 것 같지 않은데? 요약을 하고 반복 연습하였습니다. 아니, 정말 핵심적으로 요약된 걸 또 요약을 하셨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7분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아, 그러세요? 네. 네. 아주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예. 네, 라이브를 고려하여 7분에 잘 맞춰주신 박인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의안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손을 네, 들어주시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이제,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중국 국가에서 민간과 정부 합해서 1년에 R&D를 얼마 썼나, 최근에 보니까 한 5천억 불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예산만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GDP 입장에서 중국의 한 12분의 1쯤 되니까 우리가 R&D를 많이 할애해도 아마 총 예산으로 보면 한 10분의 1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이 그때 성공 사례를 보면 그때 참여한 사람들한테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런 파격적인 인센티브 설계까지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과학기술인의 어떤 지금은 솔직히 좀 매력이 없거든요. 과학기술 인력이라는 게. 그런 매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토론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모르는 게 많았어요. 이제 동인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게 제일 강력한 동인이잖아요. 예. 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해서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지.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창업이나 상용화하거나 이런 걸 허용해 준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한 채 주든지 아니면 연구비의 몇 % 아니면 그로 인해서 얻을 편익에 일정 비율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 것도 이제 큰 매력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어때요 그 문제? 예, 대표님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 성과 기간을 땡겨서 하게 되면 그 남는 돈을 인센티브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빨리 끝내는 것도 물론 인센티브인데 더 깊이 있게 예를 들면 연구를 하다 보면 꼭 그게 아니고 약간 벗어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으면 연구 과제에 집중하니까 안 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역사적으로 정말 유용한 물질 발견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부수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부수적으로. 근데 그런 걸 권장하려면 지금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획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네요. 아이디어는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연구원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방법. 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창업의 길을 가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창업에 갔을 때 요즘 이제 걱정하는 것들은 실패하면 어떡하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창업은 한 5, 60% 아니 7, 80%는 90%는 실패한다고 봐야죠. 근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조치도 되게 실패할 때 복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연구기관도 다 연구기관 주연도 마찬가지고요. 주연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대통령께서 가장 큰 인센티브가 뭔가 하고 질문 주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우리 연구자들하고 얘기 네. 많이 해보면요.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에 자기가 참여하는데 3년 프로젝트로 우리가 모든 그 기획을 해가지고 평가까지 다 받았는데 정말 자기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뭐 한 1년 반 만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 30억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엔 도입 안 되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자유롭게 다른 연구에서 전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본인이 그 나머지 돈을 다 본인한테 가면은 저는 이미 오래 하기로 했대요. 미리 힌트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네. 그게 의미는 있는데 정말 이제 그 큰 과제를 성공했을 때 오는 그런 빅머니는 원래 가장 강력한 연구 동기는 자기 이익이죠. 물론 뭐 역사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인류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좋겠다. 구체적인 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원론적인 얘기야 뭐 우리가 다 동의하니까요. 저도 좀. 네. 일단 기술료라든가 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구자에게는 절반 정도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절반 정도 배분하는 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좀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위 특허를 받았다. 연구를 해서 그러면 특허를 팔았을 때 객관적 팔았을 가치의 절반을 연구자가 취득하는 거고 상당히 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하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머지 절반이 그 연구기관이 아주 자율성을 가지고 더 큰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을 나머지 50%를 예. 가지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상당 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지적재산권이 아예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이 되니까 그걸 예. 팔아가지고 절반은 연구자한테 주고 절반은 그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되니까 그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제 막상 쓰려다 보면 좀 제약이 좀 있는데 이제 어쨌든 누가 잔소리예요? 연구 개발이 일단 되는 것은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냥 연구기관의 자율성으로 맡겨놓으면 연구기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인 쪽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제도적 제약이보다는 기관 내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각 연구기관 내 문제 아니고. 그 정부에서 그 통제하거나 뭐 제약을 가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은 그것을 인건비로 쓴다든지 경상경비로 쓰는 경우는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없애달라 그 말인 거예요? 아니 뭐 솔직하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해달라. 예.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편익이 생겨났으면 그걸 뭘로 쓰지 마라, 뭘로 쓰라고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행태는 보면은 이게 주로 이제 또 개인한테 주는데 그 돈이 또 그런 경상비나 또 이런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눠 가져가지고 소위 뭔 잔치를 해버리더라. 그런 식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는. 그래서 그런 쪽 아니고 연구비로 쓰셔라. 연구하는 데 써라. 네, 연구하는 데 쓰는 거는.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니까. 백 교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런 통제 제약조차도 자율에 맡겨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엄청난 동인이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어쨌든 정부라든가 대학에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은 또 많은 그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때 마침 연구 개발자 그걸 맡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들어줬던 그 주변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같이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당시에는 개인 연구로 화약 개발해가지고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연구 개발을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예. 결국은 뭐 공공이든 기업이든 이런 데서 투자해서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에 뭐 문제가 있는 뭐큰 있어 문제가 보이지는 있어서 않아 그건 보이는데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시죠. 그 의견을 좀 더 내주시는데 하여튼 이 인센티브 제도를 좀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요. 뭐 다른 나라 사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뭘 해주면 진짜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영혼을 바쳐서 한번 해보겠는데 라고 하는 건 한번 여러분들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정부 측에서도 하시고 하여튼 아이디어를 다음에 한번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예.